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보안 시 유의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최종 디자인 개발의 3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어제 올린 SFC CI 수정 방향 클라이언트 의견 반영한 거 맞아? 네. 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하세요. 네.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자인 보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보안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한윤서 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보완과 수정 작업을 거치는데요. 한윤서 씨와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디자인 보완 시 유의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클라이언트 협의 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협의한 프리젠테이션 결과에 따라 아트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디자인 수정 및 보완에서는 생산성, 경쟁력, 품질, 원가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협의 확인해 디자인을 보완할 수 있다.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위해 최종 디자인 완성 전까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클라이언트 협의 회의와 디자인 수정 및 보완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갖춰야 하며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로는 수정, 보완, 디자인적 사고, 협의, 클라이언트,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카피라이팅,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색상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보완 시 유의점에 대해서 학습해 볼 시간입니다.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위해선 많은 수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되나요? 최종 디자인 완성 전까지는 수시로 수정 보완을 해야죠.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하며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성공적인 디자인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디자인 싱킹 이론을 만든 로저 마틴은 문제 파악을 위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디자이너의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가 어우러질 때 성공적인 디자인 해결 방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분석과 직관을 통한 통합적인 사고의 결합을 디자인적 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분석과 직관의 통합적인 사고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디자인적 사고라는 것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기업 경영,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되고 있죠. 실제로 적용되고 있군요. 자, 강사님 그러면 디자인적 사고로 수정 보완 방향이 협의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다양한 디자인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 의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분석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완을 진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유의점이 있기보단 수정 보완 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보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진행합니다. 그럼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크게 중심 이미지, 서체, 아이덴티티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완 시 이런 요소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이론을 제시한 로저 마틴은 디자인적 사고를 분석과
직관을 통한 통합적인 사고의 결합이고 디자인의 과정은 주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전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미적 감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문제 파악을 위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이너의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공적인 디자인 해결 방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디자인적 사고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같은 다른 분야에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디자인 회사 아이데오의 대표인 팀 브라운은 그의 저서 디자인에 집중하라에서 디자인적 사고에 의한 경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혁신을 관통하는 세 개의 공간을 영감과 아이디어와 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의 공간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을 뜻하고 아이디어의 공간은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공간은 작업실을 떠나 시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는 또 성공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실패해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디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실행력은 가까운 미래에 기능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두 번째, 생존력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호감도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또는 소비자들을 위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의 속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인 통찰력과 관찰, 그리고 공감을 말합니다. 통찰은 소비자의 삶을 통해 배우기, 관찰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기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기, 공감을 통한 통찰력 얻기입니다. 즉, 팀 브라운은 고객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고 일하고 노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죠. 겉보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물리적 요소들이 꾸준히 축적됨에 따라 통찰력은 또 다른 통찰력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 버넷은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디자인적 사고를 7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의도하기, 정의하기, 탐색하기, 계획하기, 제작하기, 평가하기, 통합하기로 나누어진 각 사고 과정의 내용과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도하기는 필요를 인식하고 목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의하기는 문제 혹은 필요와 관련해 한계를 정하고 가능한 자원들을 확인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탐색하기는 쟁점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조사하고 비교해 차별화하는 것이고, 계획하기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고 제시하며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제작하기는 의도한 것을 만들거나 행하기 위해 자원을 다루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기는 문제가 해결되고 목표가 달성됐으면 결과물을 판단하는 단계이고, 통합하기는 디자인 경험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적 사고가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으로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찰스 버넷은 창의성을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디자인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적 사고의 개념과 활용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는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협의돼야 하는 내용을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기능적 사고에 의한 협의를 위해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용할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미래의 환경까지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협의합니다. 변환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정해진 환경을 토대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협의입니다. 분석적 사고에 의한 협의를 위해선 사용자의 성향과 의뢰인의 요구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장점으로 극대화시켰는지에 대해 협의합니다. 창의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경험적 접근을 넘어 새로운 상상력으로 디자인하였는지에 대한 협의입니다. 인간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디자인을 직접 접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하였는지에 대한 협의이고, 긍정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긍정적 에너지를 극대화하였는지에 대한 협의입니다.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참가자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협의에 참여한 구성원은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른 언어와 태도를 사용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디자이너의 경험에 의해 예상되는 시각적 결과는 적극적으로 설명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일정과 예산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모의 협의 회의를 진행하며 협의 과정 중에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의 회의를 해야 합니다. 사내 팀원 4-5명과 모의 회의를 위한 배역을 정하고 기존의 디자인 사례를 탐색하여 주제를 정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SFC의 CI를 예로 들었습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기업 현황을 분석합니다. 주식회사 SFC는 OLED, 자체 발광형 유기물질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충북 청안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모의 협의 회의에 필요한 요구사항 리스트를 정리하면 협의 대상은 주식회사 SFC의 CI, 참석자는 클라이언트 그룹의 2명, 디자이너 그룹의 3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일자도 명확히 적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3가지로 첫째,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추구할 것. 둘째, 국제화 시장에 맞출 것. 셋째, 친근감을 줄 것입니다. 모의 회의는 클라이언트 그룹과 디자이너 그룹을 대개 2대3의 비율로 나눕니다. 클라이언트 그룹은 사례 결과물 분석을 통하여 요구사항 리스트를 만듭니다. 디자이너 그룹은 사례 결과물의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의도를 파악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실습입니다. 첫째, 클라이언트 그룹은 요구사항을 디자이너 그룹에게 요구한다. 둘째, 디자이너 그룹은 클라이언트 요구에 관한 전개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토론합니다. 셋째, 토론 시 디자인적 사고에 의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크게 6가지 협의에 대한 자가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기능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무엇을 위한 디자인인지가 명확한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가 명확한가,
환경을 고려하였는가? 변환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는가? 분석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문제를 장점으로 극대화시켰는가? 창의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새로운 상상력을 디자인하였는가? 인간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하였는가? 긍정적 사고에 의한 협의에는 긍정적 에너지를 극대화하였는가입니다. 각 항목에 1부터 5까지 점수를 줍니다. 보안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거쳐 제시합니다. 먼저 토론 과정을 거쳐 나온 안들을 수렴하고 보안 방법을 정의합니다. 디자이너 그룹은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보안 방법을 제시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른 보안 방법을 사례로 정리하면 첫째,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추구할 것이란 요구엔 동식물 등의 자연과 결합하는 방법을, 둘째, 국제화 시장에 맞출 것이란 요구엔 영문 로고 사용을, 셋째, 친근감을 줄 것이란 요구엔 카멜레온을 보안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모의 협의가 마무리됐군요. 네. 서로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 보니 어떤가요? 의견을 조율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협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려웠나요?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보안 사항을 정리한 것 같은데 네. 클라이언트 팀이 어떤 요구를 했고 보안 방법을 제시했는지 설명해 주겠어요? 크게 3가지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자는 의견에는 동식물처럼 자연과 결합한 부분을 추가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국제화 시장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는 회사명을 영문 로고로 사용하자는 합의점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카멜레온의 이미지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카멜레온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뢰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그곳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기업의 성격을 드러낼 방법을 좀 토의하다가 색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카멜레온의 동물적 속성을 한번 매치시켜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자세군요. 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파악해 적합한 보안 방법을 모색해야 하죠. 성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편안하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회의 중에는 비판하거나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지금 윤서 씨 팀은 이 토론을 아주 잘 해낸 것 같군요. 네, 정말 나름 잘 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얼른 수정 시안을 또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안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된 한윤서 씨. 이젠 수정된 시안을 구상해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와의 협의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잊기 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는 분석과 직관을 통한 통합적인 사고의 결합인데요. 성공적인 디자인 해결 방안에 도달하기 위해선 문제 파악을 위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디자이너의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는 이런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커뮤니케이션 해야겠죠. 협의 과정은 디자인적 사고 과정을 6가지로 분류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사용할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미래의 환경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해 협의합니다. 변환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정해진 환경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는지, 분석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사용자의 성향과 의뢰인의 요구를 분석해 문제점을 장점으로 극대화시켰는지 협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의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디자인했는지, 인간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에 의한 협의는 긍정적 에너지를 극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이때 디자이너는 경험에 의해 예상되는 시각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수정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입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다양한 디자인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의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분석력, 그리고 수준 높은 그래픽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수정 보완 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중심 이미지의 시각화 보완을 위해 이미지의 객관성, 해상도와 완성도, 비례와 균형, 색채를 확인하는데요. 의도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이미지의 크기와 품질이 여러 매체에 적용 가능한지, 중심 이미지의 크기와 여백의 설정이 적절한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색채를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서체를 보완하기 위해선 가독성, 호감도, 체계화를 확인하는데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적절한 서체를 사용하였는지, 서체로부터 전달되는 이미지가 주제의 감성과 조화되고 있는지, 패밀리 폰트를 사용하여 정보의 기능을 체계화시켰는지 같은 것을 살펴봅니다. 아이덴티티를 보완하기 위해선 지속성, 단순성, 관계성 측면에서 디자인된 내용을 점검하는데요. 통일된 이미지로 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요소들로 인해 통일감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또 아이덴티티에 변화를 주는 그래픽 요소들이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협의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디자이너는 필요한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항상 숙지하고 상호 호환되는 프로그램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합성, 편집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타이틀 디자인, 전개도 같은 이미지를 다루는 대표적 소프트웨어로는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 페인터, 인디자인, 쿼크 익스프레스 같은 편집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의 수정 보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실제 디자인 수정 보완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정 보완 단계를 실습하기 위한 모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클라이언트의 2차 요구는 3가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부여해 줄 것,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줄 것,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문 로고를 사용하고 전문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며 흑백 착시 수정과 여백의 비례를 조율하기로 합니다. 수정 보완할 때 클라이언트와는 늘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디테일한 컴퓨터 작업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완된 디자인은 출력해 클라이언트 팀과 협의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3개의 수정 보완 시안이 나왔군요. 네,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이유를 클라이언트에게 들었나요? 네, 2안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리고 3안은 또 반대로 지나치게 비약된 것이 탈락 사유가 됐습니다. 그럼 선택된 1안은 어떻게 디자인된 것인지 설명해 주겠어요? 1안은 일러스트레이터 강현재 씨의 드로잉을 단순화시켜 디자인한 안인데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잘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문제를 잘 파악했기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시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협의 과정이 토론으로 진행돼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선 적극적인 자세로 최적의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디자인 방향을 버리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해 이미지 디자인을 얻은 윤서 씨. 수정 시안 작업에 속도를 붙입니다. 팀장님, 수정 시안 올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 클라이언트 의견 반영 이런 거였구나.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수정 보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윤서 씨. 강사님의 도움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수정 보완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정 보완 작업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정 보완을 위해선 다양한 디자인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요. 적합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안목과 의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분석력, 그리고 수준 높은 그래픽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 보완 작업을 위해선 중심 이미지, 서체, 아이덴티티처럼 각 요소의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중심 이미지는 의도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이미지의 크기와 품질이 여러 매체에 적용 가능한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색채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적절한 서체를 사용했는지, 서체로부터 전달되는 이미지가 주제의 감성과 조화되고 있는지, 패밀리 폰트를 사용해 정보의 기능을 체계화시켰는지를 살펴봅니다. 아이덴티티 부분에선 통일된 이미지로 의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너무 많은 요소들로 인해 통일감을 해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아이덴티티에 변화를 주는 그래픽 요소들이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디자이너라면 필요한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주 업그레이드되는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